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코인들과 보여줄 코인들 그리고 그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의 오늘의 특징주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특징주는 카르다노 에이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정말 이 재미가 없는 시장 속에서 혼자 독주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어제 코인 대통령 전문가님께서도 나오셔서 이 방송에서 에이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좀 첨언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만큼 재미없는 시장 속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이렇다 할 호재가 나오는 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바로 내일이죠. 탈중앙화 거래소인 썬데이 스왑을 출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혔고요. 자, 그렇다면 썬데이 스왑 탈중앙화 거래소가 뭐냐? 자, 이전에는 이제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매매를 진행을 할 때 현금을 통해서 구매를 했었는데, 자, 디파이를 통한 매매 거래소입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 탈중앙화 거래소라는 소리예요. 정부의 그런 전혀 간섭을 받지 않고 코인 안에서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만 토큰 구매가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거래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당연히 거래 수수료가 나오겠죠. 이 거래 수수료는 잘 모아놨다가 그분의 일부를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는 거래를 많이 하는 투자자들에게 다시 배분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뭐냐면 거래소에 거래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 또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래 수수료를 서로 배분해주고, 그리고 토큰도 이제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정해놓은 조건과 맞는다면 매수와 매도가 자동적으로 되는 그런 디파이 거래소를 출범한다라고 좀 밝히고 있고요. 또 올해 2022년 안에 하이드라라는 업데이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시스템 업데이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거 보시는 분들이 자, 이 코인의 블록체인을 업데이트하는 게 도대체 어떤 호재가 되냐? 예전에는 뭐 하드포크라든지 에어드랍 이런 것들이 호재가 됐었는데 업데이트 자체만으로도 호재가 되냐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자, 가장 코인의 큰 문제점은 뭐냐면 상장 폐지입니다. 만들어 놓고 아무런 업데이트도 하지 않고 아무런 커뮤니티도 활성화시키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상장 폐지가 되어버리는 코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스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디파이 거래소를 만들고 무엇인가 앞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코인이 있다면 그거 자체로도 충분히 호재가 될 수 있고 옥석가리가 될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예전에 작년 8월이었습니다. 이 에이다 카르다노에서 알폰조 하드포크라는 이런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어요. 자, 알폰조 하드포크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일주일 동안 그 코인이 카르다노가 40% 이상 급등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기도 했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2022년에 그거보다 더 큰 하이드라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는데 하이드라 하드포크에서는 과연 얼마나 올라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차근차근 매수를 진행해서 정말 재미없는 시장 속에 나홀로 독단적인 상승을 보였던 코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지금 현재 트렌드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또 트렌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메타버스죠. 이 메타버스 프로젝트 파비아까지도 에이다에서 출시하면서 정말 지금의 그런 흐름, 지금의 인기도를 잘 파악하고 있고 실제로 그거에 맞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예전에 엄청난 인기를 보였다가 또 이제 재미없이 계속 내려가서 욕을 상당히 많이 먹고 있었던 코인이었는데 다시 한번 예전의 아성을 좀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차트적인 부분들이겠죠. 그동안 많이 내려갔었기 때문에 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에이다 카르다노를 보면 자, 올라갈 때 정말 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좋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금 절반 이상 빠진 모습인데 자, 그러다가 재미가 없이 지속적으로 내려갔어요. 너무 힘들었죠. 자, 어느 순간부터 올라가냐? 예전에 지금 지지라인을 찍은 이후에 예전의 라인까지도 다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건 뭐냐면 지금 하락의 추세를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하락의 추세를 지금 그려보니까 자, 이렇게가 지금 하락의 추세 구간이었습니다. 자, 하락의 추세 구간에서 그 추세 구간을 지금 현재 돌파하지 못했지만 그 부근에서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크게 내려갔던 코인이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이 라인을 지금 터치하고 있다. 그런데 예전의 흐름과는 지금의 흐름이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우선 첫 번째가 예전에는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전 상승이 나왔을 때 매물대 라인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매물대 라인이 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뚫으려면 엄청난 매수세가 필요하고 상당히 큰 저항대에 맞물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내려간 이후에 오히려 매물대 라인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는 뭐냐면 매물대 라인이 과연 저항대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지지 라인으로 받쳐주고 있는 것이냐. 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은 매물대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하드포크라든지 이슈들이 받쳐주고 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일봉상이었고 이제 주봉상의 흐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상의 흐름으로 보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바로 62동 평균선의 추세 중장기적인 저항선과 지지선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자, 62동 평균선 이 밑에 있습니다. 이 라인을 돌파할 때는 저 아래에서 올라가다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죠. 지금 현재 이게 언제냐면 2020년도 차트예요. 2020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1년 넘게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예전의 라인, 우리 투자자분들 요거 항상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전의 라인을 보시면 예전의 지지라인과 지금의 지지라인과 일치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전에도 상승 이후에 한번 지지를 받았던 구간, 추가적인 돌파 이후에 다시 엄청나게 내려갔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지지라인까지밖에 안 내려갔고 이 지지라인에서 상승 장악형의 캔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62동 평균선의 추세 중심 라인, 추세 저항대 라인을 돌파하고 안착하고 있다. 이렇다라는 건 뭐냐면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실제로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로드맵들이 많고 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의 시장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내려가면서 전체적인 경제 시장이 내려가는 거죠. 전체적인 경제 시장이 내려가면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 더 나아가서 지켜보면 에이다도 끝이 아니라 가치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좀 좋은 코인일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런 코인들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특징 코인 지금 이거를 이 카르다노를 바탕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호재성인 코인이다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말 시장이 내려갈 때는 예전에는 커플링 현상으로 인해서 그 어떠한 호재가 개별 호재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개별 코인이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내려갈 때 다 같이 급락하고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고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따라갔었는데 자, 이 에이다 카르다노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이런 디파이 거래소의 설립 그리고 업데이트에 대한 이슈 이런 이슈로 인해서 정말 재미없는 장소에서 혼자 상승하는 가치적으로 무엇인가 존재하다면 가치적인 상승의 이유가 존재한다면 투자자들이 그 라인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투자자분들도 예전의 투자자분들과는 다르게 충분히 성숙해졌고 이제는 정말 가치적인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커플링 현상이 없어지고 이제는 개별 코인들의 상승과 하락이 나오는 자 거기까지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분들은 코인하기가 상당히 쉬울 겁니다. 그 안에서 조금만 공부하고 조금만 차트를 본다면 좋은 코인들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커플링 시장이 아니라 디커플링 시장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에이다 같은 코인들을 잘 살펴보면서 다른 코인들의 호재 그런데 물론 호재를 뉴스를 보고 들어가면 늦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에 있을 호재와 실제로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투자를 하시고요. 기술적인 차트 분석도 같이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코인들을 많이 잡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며칠 큰 상승 보여줬던 에이다 차트 분석과 함께 이슈도 짚어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특징주 먼저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이제 비트토렌트입니다. 비트토렌트 최근에 액면 분할 이슈 이후에 굉장히 많은 조명을 받았지만 지금 오늘 기점으로는 조금 우리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이제 코인이죠. 비트토렌트 같은 거는 토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렌트에서 쓰이는 그런 암호화폐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리디노미네이션 게시 이후에 약 190억 개의 이제 비트토렌트를 삭제를 했다고 소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190억 개라고 하지만 이제 비트토렌토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늘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0.0028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규모를 소각했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약 2.9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액면 분할에 있어서 액면 분할하면은 완전 완전 호재 아니냐? 이캐시 과거에 액면 분할했을 때 굉장히 많은 어마어마한 그런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한 1,500% 정도 상승률을 보여주었고요. 액분 이전의 가격과 지금 현재 이캐시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비교해 본다면은 지금도 한 3배에서 4배 정도 비싼 정도의 가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캐시는 이렇게 많이 성공을 했는데 비트토렌트 액분하면은 이캐시처럼 정말 이제 가격도 이캐시랑 비슷하고 액분했을 때도 이캐시처럼 많이 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결과를 봤을 때 아마 그때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조금 이따가 제가 차트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지금 다 이제 손실 구간이실 거예요. 손실 구간이실 거고 지금 가격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한 틱만 움직여도 약 그 퍼센테이지가 3% 이상 지금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액분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호재는 아니지만 액분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조금 저렴해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거 좀 이제 살만하네라고 관심도 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유가증권인 카카오의 경우 이제 액분 60만 원에서 액분을 약 5분의 1로 했죠. 그리고 나서 12만 원대의 가격대에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이것과 비슷하게 암호화폐 또한 이제 이캐시도 액분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캐시 뭐 카카오 같은 경우 다 액분하고 다 성공을 했는데 왜 비트토렌트는 안 되는지 한번 차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원인으로는 비트토렌트가 액분을 한 시점이 굉장히 조금 좋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의견입니다. 과거 이캐시의 경우 이캐시 우선 차트를 보시면은 이캐시의 경우 액면 분할을 했을 때 이제 8월 달에 이제 강세장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8월 27일, 8월 28일 요 구간대 굉장히 강세장과 맞물리면서 비트코인 상승장 그리고 이캐시 액면 분할 그리고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이캐시 같은 경우는 이 위에 매물대가 없었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상승을 시작한 이후에 여기 보시면은 그 위에 매물대가 없었죠.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숨쉴 구간 없이 약간 조금 하락을 하는 이런 흐름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기존에 상승하기 이전에 위에 매물대가 없었다. 첫 번째.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장이었다. 이 두 번째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제 비트토렌트의 경우 기존에 여기 매물대를 확인을 해 보셨을 때 이 부분에서 이제 액면 분할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상승을 하나 싶었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과거에 이미 많은 매물대를 위에 쌓아놓은 요 구간이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비트코인 상승장 때 많이 조금 물리신 분들이 있어서 이 매물대를 다 뚫고 가격 상승을 이루어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트의 흐름만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액분 이슈가 정말 크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약 한 20%, 30% 정도의 상승률밖에 지금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30% 굉장히 많은 상승이지만 우리 액분 이슈가 있으면 보통 100%, 뭐 200%, 300% 넘게 올라가는 게 이제 우리 코인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는 이제 위에 쌓인 매물대가 많았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고 지금 이날 잡으신 분들은 아마 지금 거의 다 지금 손실 구간이실 거예요. 최근에 잡으신 분들은 지금 거의 다 손실 구간이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호재에 의해서 올라가는 코인의 경우에는 조금 잡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트토렌트 최근에 액면 분할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액면 분할 이슈가 나올 때마다 차트가 가격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분석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코인은 오늘도 좀 BTC 마켓 쪽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손절도 하지 못하고 정말 보유만 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아이오텍스라는 BTC 마켓의 코인을 가지고 왔고요. 자, 지금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설명은 잠시 후에 무료 방송에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물인터넷 관련 코인입니다. 그동안 NFT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지금 새로운 세계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접목되고 있는 것은 사물인터넷입니다. IoT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스마트홈이나 아니면 기기 인증, IoT 생태계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물인터넷 관련 코인이다, 블록체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얼마 전에는 플레이스워라는 게임과 파트너십 체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과연 이 게임을 사물인터넷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지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한 코인입니다. 지금 바이낸스, 쿠코인, 코인베이스 등 여러 가지 그 거래소에 작년이었습니다. 최근에 상장을 모두 다 시키면서 지금 최근 관심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코인이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바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그동안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바로 하락의 추세입니다. 자, 그동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을 맞고 내려와서 고점을 맞고 내려오고요. 그리고 아래 라인은 지속적으로 바닥을 짊어지고 있는 재미없는 삼각 수렴대 패턴이 나와준 코인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상승하면서 이 라인을 돌파를 합니다. 자, 그동안의 하락 추세를 저항대 라인을 돌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면서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있는 추가적인 저항대 라인까지는 아직 올라오지는 못했어요. 어제 올라가려고 시도는 했지만 다시 한번 내려오고 오늘도 좀 시도는 하고 있지만 힘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장대 양봉 이후에 두 번의 음봉이 나오고 다시 한번 장대 양봉, 전형적인 N자형 엘리어트 파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엘리어트 파동은 3파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파동 나왔죠. 두 번째 파동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3파에는 과연 어떠한 상승을 보여줄까? 좀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는 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봉상의 흐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대부분의 코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기적인 일봉상에서는 하락 추세지만 주봉상의 중장기적으로는 아직도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가치적인 상승에서도 아직 상승 추세는 끝난 코인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구간 276 사토시입니다. 276 사토시에서 조금씩 공략을 해보신다면 손절가 라인은 예전의 지지 라인 다시 한번 뭐 원형 바닥이든 뭐든 쌍바닥이든 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지지 라인인 255, 25 사토시까지로 좀 지켜봐 주시고요. 자, 위로 이제 돌파한 라인인데 사실상 가장 큰 저항대 라인은 바로 위에 있는 이 라인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이전의 라인에서 한번 멈췄던 구간들이 있거든요. 저 지지 라인 받고 저항대 라인을 받았던 구간들, 이 라인이 얼마입니까? 310 사토시까지 1차적인 구간 가져가시고 그 라인을 터치한다라고 하면 다시 또 이 방송에서 추가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오텍스 차트 분석 도와주셨고요.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무료 방송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코인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이제 오늘의 코인은 이제 에이다입니다. 앞서서 비트바노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일단 차트를 먼저 보면서 그냥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 보시면은 지금 가격이 1,760원 정도 됩니다. 과거 큰 흐름으로 봤을 때 큰 상승이 한번 있었고 쭉 하락을 하는 이런 추세 라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여기 바닥을 정확히 잡고 나서 과거 이렇게 쭉 빠지는 이런 추세로 쭉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 라인이 빠지다가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을 해주고 박스권을 이런 식으로 형성을 해주고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이 하락 추세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약 1,800원대에서 한번 저항을 맞았습니다. 저항을 한번 맞았지만 지금 한번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장이 조금 빠지면서 다시 박스권 안으로 천장 안으로 밑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다시 여기 윗꼬리 부분 남기면서 지금 한 번 더 박스권 상단 이탈 돌파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제 추세가 전환되었다라고 지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서 지금 안착해가지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일 이동 평균선은 정말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추세가 전환되었다라고 보기 쉬운 20일 이동 평균선이 이제 위로 올라갔다는 거는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어서 이제 상승 추세를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좋은 호재 그리고 나서 지금 추세 라인 하단에서 지금 추세 이탈이 일어나면서 지금 떨어지는 칼날 우리가 지금은 조금 잡아봐도 되지 않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공략하고 있는 가격대는 1,760원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1,700원까지 담아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2,100원 그리고 그 전 이전 박스권 이제 천장 라인이죠. 2차 목표가는 2,48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300원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비트마루님의 오늘의 특징주였고요.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공략주였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매매할 때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에이다 같은 경우에요. 에이다 같은 네. 경우는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기존의 박스권 바닥 라인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되면은 추가적인 낙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380원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은 추세 전환이 다시 하락 추세로 바뀐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절 라인을 굉장히 조금 짧게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비트마루님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발견을 했을 때 우리가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제가 이제 지하인 줄 알고 매수했더니 뭐 지하 3층까지 있고 지하 네. 10층까지 있고 이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저는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건 사실상 좋아하진 않아요. 항상 추가 매수 같은 경우를 보면은 떨어질 때 꼭 내려갈 때 내가 마이너스 30%니까 추가 매수해야겠다. 마이너스 50%니까 추가 매수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떨어지고 나서 튕겨 올라가서 이전의 라인들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1층을 돌파했을 때 그때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코인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하락 장세가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보면서 어디 구간에서 제가 항상 이야기해드렸던 뭐 음봉의 시작점이든 아니면 이전에 저항대 라인이든 매물대 라인이든 본인만의 확실한 원칙이 있는 다음에 돌파할 때 매수하는, 튕겨 올라갈 때 매수하는 방법을 세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장 속에서 우리가 좀 자신만의 매매 기준이 없다면 많이 흔들릴 수 있고 또 리스크도 많이 떠안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무료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 잡아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PC 버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과 또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 이용하시는 분들은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바로 또 상단에 링크가 뜨니까 여기 통해서 들어오시면 또 무료 방송 통해서 시장 대응 전략 잡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오후 1시 반부터요. 지루한 횡보장 속 진주 찾기를 주제로 방송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